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박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번 영상에는 제가 그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50%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대표님들, 법인에 잉여 자금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이 잉여금은 결국은 나중에 큰 세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대표님 개인 자산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문제는 합법적이어야 되고요. 또 세금이 많이 안 들어야 되는데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법인 대표님들께서 잉여자금을 가조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법인 전환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로 남아 계신 대표님들 계십니다.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 영상을 좀 들어보시고 또 무료 상담까지 신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한 10여 년간 기업 대표님들 만나 보면 참 고민들을 여러 가지 좀 하고 계시죠. 한두 가지 고민이 아닙니다. 뭐 세금 외에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매출에 대한 향상, 매출 향상, 그 다음에 원가에 대한 그 원가 절감 부분, 뭐 노무적인 부분, 뭐 법무적인 부분, 사실 고민할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이런 거에 대한 또 좋은 솔루션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영상에서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법인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이고 세금 없이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뭐 자세하게는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뭐 현금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현금으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중에 주식의 어떤 이동, 즉 M&A라든지 상속 증여가 이루어질 때는 결국은 큰 세금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익잉여금을 대표 개인 자산으로 옮겨올 수 있다 그러면, 그죠? 합법적이고 또 세금 부담 없이 이 잉여금을 대표님 개인 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회사의 가지급금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합법적에 대한 부분, 혹시 나중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어떤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부당행위로 인정받으면 오히려 큰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지금 과세당국, 뭐 국세청이라든지 거의 뭐 AI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PCI,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죠. FIU,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의심이 되는 거래가 있다. 의심 거래가 된 거래가 있다면은 바로바로 집어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표님께서 또 윤의를 해줘야 되는데, FIU에서 FIU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세무조사 활용 실적표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네요. 조사 건수가 한 13,000건 가까이 되고 추징세액이 무려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우리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대표님께서 합법적인 소득 확보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법인의 잉여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비교를 좀 해봐 드릴까요? 자, 법인의 잉여자금을 10억 원을 인출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와 배당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배당은 2천만 원까지는
15.4% 원천 징수되지만 초과되는 부분은 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40% 이렇게 갖게 되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충분히 인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뭐 급여 상여 배당 뭐 많이 하면은 많이 하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만 실제로 세금 부담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허, 자기 주식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 실행하시는 기업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좀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실제로 기업을 만나 보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사실 좀 어설프게 진행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고 있고, 또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소송 걸리는 또 법인 대표님들의 하소연을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 대표 개인의 특허여야 되고, 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기여가 됐다는 것이 인정이 돼야 또 그 부분을 법인에 양도해서 또 법인 대표 개인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라든지 어떤 그 내용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또 세무조사라든지 어떤 불이익을 얻을 수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기 주식을 보유를 하든 소각을 하든 이 자사주를 활용한 방법들이 또 기업에서 좀 실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부분 역시 기업 여건에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모든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또 법인 그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어떤 목적과 명분, 뭐 처리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미비가 되거나 적법하지 않다 그러면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조세 회피 목적의 부당 행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히려 더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요, 합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잘잘못을 다툴 수 있는 재판을 통해서 또 뭐 잘잘못을 따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미술품 하면 굉장히 좀 낯설 수도 있고, 우리 대표님께서 뭐 미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무슨 미술이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미술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대표님께서 경영자로서 또 세금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실 것을 좀 당부 좀 드립니다. 네, 뭐 오래 전부터 이미 미술품에 좀 관심을 갖고 미술품을 소장하시고 투자하시고 계신 대표님도 제 주변에 좀 많이 계신데요. 뭐 개인 취향에 따라서 소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바로 어떤 투자와 절세 목적으로 미술품을 소장하고 계신 대표님도 적지 않습니다. 네, 부자들이 그림을 사는 이유, 우리 변호사님께서 신문 기사를 올려놓고 있는데요. 먼저 취득세 보유세가 없다. 그리고 미술품을 양도한 경우라도 뭐 세금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세금이 있더라도 굉장히 적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미술품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고 세제 사용의 혜택이 커서 상당한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다라고 변호사님께서 올려놓으셨는데요. 자, 그리 우리가 주택으로 양도세가 말이 좀 꼬이네요. 자, 양도 차익이 6천만 원 났을 때 주택이라면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지만 미술품은 220만 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20만 원 기타 소득세를 감안한 것 같은데, 자, 빵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죠.
자, 미술품 투자 예선 세금 한 푼 안 내고 1억 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우리 세무사님께서 친절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이건희 회장님뿐만 아니라 뭐 좀 자산가분들 이런 분들은 미술품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또 수단일 수도 있고 또 절세의 수단일 수도 있고 또 힐링이나 인테리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먼저 미술품은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의 자산들은 시간이 갈수록 감가상각이 돼서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만, 미술품은 뭐 오래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뭐 기능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우상향하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미술품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의 사례도 그렇고요. 국내에서도 보면 연평균 10% 정도는 꾸준히 오르더라라는 통계가 좀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을 정의할 때, 만일 제가 자녀에게 자산을 정의할 때 현금을 주는 것과 또 주식, 미술품을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면 미술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이렇게 미술품은 투자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만, 사실은 이 절세가 더 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취등록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나 부동산은 취등록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면 거기에 있던 세금도 과세가 되고 또 국세청에서 또 이렇게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술품은 취등록세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비과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밑에서 볼까요? 6천만 원 이하 작품이 양도가가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0% 비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100만 원에 샀든 1000만 원에 샀든 6천만 원 이하의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이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만일 그게 국내 생존 작가시다, 생존 작가인데 국내 작가시다면은 한도가 없습니다.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 양도소득세는 한도 없이 비과세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뭐 혹시라도 작가님이 돌아가셨거나, 만일 돌아가셨으면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더 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외국 작가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세금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80%에서 90%를 경비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80% 90% 견적 인정을 받고 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22%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5% 미만이다. 그리고 이 기타 소득마저도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대단하죠? 자, 이런 엄청난 절세 혜택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산가들이나 우리 그룹의 총수 회장님들은 미술품을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많이 사오고 있었던 거고요. 더불어서 또 미술을 또 전시를 하면서 투자와 절세 효과까지 보지만 또 마음의 힐링도 없고 또 인테리어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미술품이 최근 기업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이 안 가실 수 있습니다만 이런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절세 혜택을 우리 기업하시는 대표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미처분 이익여금을 미술로 활용해서 대표님 개인 자산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상담을 신청해 주신 대표님께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정도까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 만나 뵈면 항상 여쭙니다.
우리가 창업주, 우리 1세대 창업주께서는 회사를 만들고 키우느라 정신이 없으셔서 사실은 어떤 출구 전략에 대한 부분을 크게 염두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커서 회사를 또 어쩔 수 없이 다른데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아쉬운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2세대 우리 창업자 혹은 또 최근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 출구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미래에 출구 전략을 꼭 가지고 계시라, 어떤 출구 전략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법인 잉여자금을 대표님 자산으로 개인화할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간략하게만 사실 소개 좀 드렸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렸죠? 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좀 관심이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께서 접하셨던 그런 복잡하고 또 혹시라도 나중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완전히 프리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지금 연락처하고 나오죠. 뭐 바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아래 화면 더보기 클릭하시면 또 신청 링크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 신청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세금 외에 또 다른 이슈 또 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